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16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33페이지에 있는 if-else 조건문과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if-else-if 조건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if 조건문을 잘 사용했다면 오늘 강의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코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는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상수 hours가 12보다 작으면 현재 시간은 hours C로 오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요.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현재 시간은 hours C로 오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때 이 두 조건은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인데요. 12보다 작은데 12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될 것이고요. 내부에 있는 문장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와 같이 완전히 상반된 조건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 조건 비교하는 횟수를 줄여서 코드를 빠르게 만들고자 if-else 조건문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조건문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형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은데요. 불표현식을 하나만 넣고 불표현식이 true일 때 실행하는 문장, 불표현식이 false일 때 실행하는 문장, 이렇게 두 개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원래 코드를 변경한다면 이 위에 있던 hours가 12보다 작다는 것을 불표현식 부분에 넣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 아래 부분에 나머지 코드를 옮겨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12보다 작을 때는 현재 시간은 땡땡시로 오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요. 이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hours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불표현식이 false가 되어서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표현식을 두 번 비교했었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불표현식을 한 번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조건 비교와 관련된 성능이 2배가 향상이 됩니다. 물론 조건 비교를 한두 번 할 때는 별로 성능의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수천억 번 하게 된다면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능을 위해서 불표현식 비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완전히 상반되는 조건은 반드시 else절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조건 비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화면과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오전 10시 이전에는 아침밥 먹을 시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점심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저녁밥 먹을 시간이라고 출력을 하는 조건이 3개로 구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hours라는 상수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조건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조건부터 만들어보면 오전 10시보다 작을 때는 지금 화면처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오후 10시보다 크고 추가적으로 닫힌 범위이므로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지금 화면처럼 두 번째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조건은 지금 화면처럼 16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할 때 if 조건문으로 이 녀석을 감싸고 추가적으로 내부에다가 alert 같은 걸로 출력을 해서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먹을 시간입니다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 구하는 코드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new date를 해주신 다음에 그냥 한 줄로 쓴다면 이 녀석 전체를 감싸고 get hours를 뽑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10시보다 작을 때는 아침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에서도 각각의 문장을 출력을 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저장을 하고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찍는 시간이 오후 5시 31분 24시간 단위로 나타내면 17시 32분이기 때문에 저녁밥 먹을 시간이라고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코드의 조건 3개를 보면 이 3가지가 한 번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조건들이 배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배타적인 조건에서는 else를 무조건 어떻게든 넣어서 조건 비교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드에서 조건 비교 횟수를 줄여본다면 이 위에다가 else를 넣고 아래 코드들을 이 내부에다가 넣어서 10 아래의 조건들을 뺄 수 있습니다. 이미 10 아래가 아닐 때 이 else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빼도 코드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코드도 else로 교체를 하면 지금 화면처럼 if 조건문을 중첩을 해서 조건 비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코드를 보면 흠칫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 이 코드를 분석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이 코드를 대충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if else 구문 같은 조건문의 경우는 이 다음에 오는 문장이 한 문장일 경우에는 이 꾸부렁한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if 조건문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괄호를 생략을 해서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처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코드를 일반적으로 if, else if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중첩 조건문을 사용하거나 했던 것은 이 코드를 유도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코드를 읽을 때도 만약 hours가 10보다 작을 때, 아니면서 만약 hours가 16보다 작을 때, 아니면 else 부분을 실행을 한다라는 형태로 코드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작성을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곧바로 마무리 부분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복습을 하고 관련된 코드를 한 번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확인 문제 1번. 다음 예제 중에 참입니다를 출력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라고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조건으로 x가 4보다 크냐를 적고 있고 x가 4보다 클 때 참입니다를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x가 4보다 큰 경우를 고르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3번이라고 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번.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를 입력받아 첫 번째 입력받은 숫자가 큰지 두 번째 입력받은 숫자가 큰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빈칸 채워넣기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로 비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넘버가 꼽혀야 될 것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조건 비교를 해서 만약 뭐뭐일 때는 첫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더 큽니다. 아니면서 만약 뭐뭐일 때는 두 숫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더 큽니다 라고 if, else if 조건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코드를 함께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위쪽에는 넘버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아래쪽에는 첫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더 큰지 비교하는 불표현식을 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숫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조건 표현식, 불표현식은 a equal b라고 작성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이 이외의 경우는 자동으로 두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더 큽니다를 출력을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장하고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에 드래그해서 넣으면 지금 화면처럼 프롬프트가 뜹니다. 첫 번째 숫자를 크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0하고 1을 넣으면 첫 번째 숫자가 100이라 더 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더 큽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세로 고침해서 한 번 더 실행해서 둘 다 100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두 숫자가 같다라고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과 100을 입력을 하면 두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더 큽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코드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 A와 B의 크기 상관관계는 조건들이 모두 베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if, else, if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3번을 살펴보겠는데요. 논리 연산자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중첩을 하게 되면 x가 10보다 크고 x가 20보다 작을 때 이 내부의 조건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리고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AND 연산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어서 4번을 살펴볼 텐데요.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을 받아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양수 0, 음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이기 때문에 방금 이 코드를 수정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입력해달라고 한 뒤 A가 0보다 크냐, A가 0이랑 같냐, 아니냐를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양수입니다, 0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수입니다를 출력을 하면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드를 실행을 하면 숫자를 입력을 해달라고 나오고요. 0을 입력을 하면 0입니다. 10을 입력을 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하면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입니다를 출력을 합니다. 이 정도 만드실 수 있으면 사실 if, else, if 조건문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5번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홀짝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 코드는 사실 조금 힘든 예제이고요. 아래쪽에 힌트를 보면 148쪽의 누적 예제를 참고해 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148페이지를 다룰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번을 보겠는데요. 현재가 몇 월인지 확인하고 계절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월을 입력을 받았는데요. 현재 월을 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현재 월을 사용을 해서 계절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month라는 상수를 만들고 new date에서 get month를 입력을 하면 현재 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값은 0부터 11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 이를 조금 더 쉽게 인식을 하려면 1부터 12인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0부터 11까지의 범위를 1부터 12까지의 범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뒤에 이제 계절을 구분을 하면 되는데요. 봄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봄의 기준은 계절이 3 이상이고 그리고 3, 4, 5 해서 5 이하이냐가 될 것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6부터 6, 7, 8까지 그리고 가을의 경우는 9부터 90, 11에서 11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약간 복잡한데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1월 또는 2월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월이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겨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는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봄, 여름, 가을을 구별하는 if 조건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이를 if로만 감싸도록 하겠는데요. 이를 직접 else 구문을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조건 비교를 줄일 수 있을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계절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봄입니다. 여름입니다.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강의를 찍는 계절이 2월로 겨울이기 때문에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겨울입니다를 출력을 할 것입니다. 아마 다른 계절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그 계절에 맞는 계절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